체육관에서 한 500명 오신 그런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결국 나온 얘기가 종합적으로 압축하면은 명분과 실리거든요. 어떤 명분이 있냐, 반대하는 명분, 찬성하는 명분, 그 다음에 실리는 우리 제천에 어떤 덕을 줄 것이냐, 그 시설이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또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 중국의 등소평이 하신 말씀이 있죠. 흑묘백묘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찾아오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했었는데 우리 제천도 실제 지금 어렵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멸 지수가 0.34 정도로 아주 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의 빨간 불이 가끔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그런 교정시설을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도 제천 시민을 존중해서 의사를 모두로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교정시설 우리가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국가시설, 국가에서 어떤 교정시설을 제천에 설치하는 것도 반대를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주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어제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찬반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께서 아주 현명한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신 분 한 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번에 제천시장 출마를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셨던 우리 이춘영 전 후보자님께서 아주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인사 소개드릴 분이 많습니다만 오늘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또 하실 말씀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포럼 주관 단체인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시민 모임 이상학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따 종합 발제로 한 30분 동안 세 가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을 사랑하시고 또 제천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큰 절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시간입니다. 네, 제천시장님을 대표하여 제천시 못 오셨나요? 네, 못 오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시민의 대표이신 이성진 제천시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천시의장 이성진입니다. 제천 환경 현안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3회째 맞이한 이번 포럼의 개최를 위해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시민 모임 이성학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해마다 폭염과 국지성 호우 등 이상 기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까지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환경 문제의 해결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 도시숲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섬 현상을 완화해 폭염을 저감하고 땅속 깊이 뿌리내려 산사태를 방지하며 오염물질을 흡수해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제천의 도시숲과 대기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여 우리 시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회 제천환경 현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천의 4선 전 송강호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포럼을 주관하시는 이상학 회장님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꾸죽꾸죽 오는데도 의자가 빈 의자가 없이 다 이렇게 와주신 관심을 갖는 우리 시민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의장이 여러 가지 공식 행사도 있고 바쁘실 텐데 시의원 두 분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행정으로 오셨나요? 환경부에서 오셨나요? 그래도 오셨으니 다행히 관심이 없도록 얼마 전에 외국 뉴스를 보니까 유럽이나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금년도 이 더위가 혹서가 우리나라만 있을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나라 몇 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주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유독 이 아시아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지만 유럽이나 이쪽 보다가 아주 미미하다. 이거 우리나라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 나라는 한 70년 전부터 나무 심기를 해가지고 이제 울창해서 살림이 울창했어. 거기서 나오는 산소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피해가 적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사셨던 우리나라 일을 했던 그분들이 미래를 보고
일을 해서 그 혜택을 지금 80이 된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학 회장님 공지에서 온다고 계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참 사모님께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집에 가장이면은 매달 얼마씩 돈을 갖다 줘야 사람이 붙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마도 사모님한테 매일 돈 달려가지고 불만 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시는 그 사모님 안 나오셨죠? 네. 사모님 안 오시죠? 네. 네. 안 오셨죠? 우리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면모를 보면은 저 뒤에 우리 한 회장님서부터 쫙 오셨는데 어저께도 그런 말을 한번 할까 하다가 다른 분이 하도록 제가 말을 안 해도 얘기하고 제천 시민이 13만이 무너졌답니다. 13만이 환경하고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13만이 무너졌는데 이것이 저절로 무너졌느냐? 우리 제천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충주, 제천, 원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근데 원주는 지금 뭐 30만이 넘어서 35만이라고 그러죠. 네? 33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아세스멘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니까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무슨 필터 거름 장치를 설치하면은 다이옥신이 덜 나오는데 그날 그게 뭐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아세스멘트가 여기 제천 송악 입석에 와서 지금 공장한 지가 어제 오늘이냐. 그리고 여기 직원이 수백 명이 그 많은 직원들이 있고 60년 동안 70년 동안 했으면서 기술이 부족해? 또 무슨 그 장비가 그 말하자면 거름장치 하나 안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이옥신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렇죠. 이거 말고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녹스, 무슨 수은, 납, 비소 무슨 뭐 말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독성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거나 저희가 어저께도 감사원에 가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 지적 우리가 말하자면 건의를 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만은 이 다이옥신을 대표로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개선하자고 같이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만들어진 성명서를 제가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제가 하자 하고 하면은 두 번 이렇게 손을 들고 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네. 성명서. 우리 제천 시민은 2026년 2월 인체 독성이 치명적인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13배 배출한 아세아 시멘트에 이 같은 사실에 경악과 염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시민 성명서를 발표한다. 1.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1급 독성 발암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면역계와 신경계와 생식기능과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환경 독성 물질이다. 이런 독성 물질이 우리 주변 아시아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면서 발생한다는 것에 시민 여러분들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구한다.
자, 1. 충청북도 도지사와 제천시장은 아시아시멘트 다이옥신 배출 사고에 대하여 제천 시민 생명권을 위하여 그 진상을 엄밀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라! 공개하라! 예. 2.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천 인근 시멘트 공장 5개 공장에서 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다이옥신 배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발표하라. 예. 3. 아시아시멘트 대표는 제천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배출 원인과 배출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4. 아시아시멘트는 공장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네. 제천 시민들은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인근 5개 시멘트 공장이 무려 88종이나 되는 각종 폐기물을 사용해서 시멘트를 만들면서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이 제천의 대기관리 특별 권역으로 지정되게 만들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종합검사료까지 인상시키는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억울한 일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천 인근 5개 시멘트 공장에서 대기오염 저감장치인 선택적 촉매 환원제, 영어로 SCR이라고 합니다. 를 폐기물 소각장처럼 조속히 설치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기업의 윤리를 지켜달라. 2026년 8월 21일 제천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 일동이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천 환경 현황 발표는요, 전체 90분간 진행되며 각 20분씩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천시 도시숲 조성과 보호 계획으로 제천시 도시정원과 팀장 안동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 녹지팀장 최홍탁입니다. 사회자분께서 저기 안동환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기 퇴직을 이제 하셨고요. 퇴직을 하셨고 과장님 프로퇴직을 하셨고 제가 이번에 7월 13일자로 연사 이동을 해서 공원 녹지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밝은 하늘 푸른 제천 환경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포럼 개최해 주신 이상학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내용은 도시숲 조성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시정원과 전반적인 녹지 조성, 도시숲 조성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준비한 발표 자료를 보면 녹지를 말하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녹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녹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녹지는 상위법에 따른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숲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녹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5년 정원이 추가가 돼가지고 수목원 정원도 저희들이 녹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원과에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공원과 녹지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는 있지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유지 등의 녹화가 가능한 모든 지역의 쌈지공원, 티녹지, 교통선 녹지대 등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녹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요. 다음은 녹지에 대한 보조 자료인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숲과 정원, 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녹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와 도심 열섬 현상까지 해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공원을 더 만들어서 도심 속 생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장 부품 업체들의 본사가 있는 독일 남부의 산업도시 슈투트가르트. 1980년대까지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지만 이후 30여 년 동안 8km에 달하는 거대한 생태축을 만들어 이를 해결했습니다. 생태축의 핵심은 도심 곳곳에 만든 정원과 공원입니다. 이를 U자 형태로 연결하자 미세먼지가 줄고 폭염도 가라앉았습니다. halt, ne? Das irgendwie ein Ausgleich zum Arbeitsleben. Und umso mehr Grün, umso schöner ist natürlich auch die Stadt. Und das macht halt auch eine Stadt aus, die grüne Fläche. 국제적인 상업 금융도시인 뒷셀도르프는 강변도로를 지화화하고 그 위로 6km의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4,200억 원의 예산이 들고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침체된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Weil die Stadt sich quasi zum Rhein hin umgedreht hat. Die Stadt schaut auf den Rhein. Die Stadt stand mit dem Rücken zum Rhein, so wie ich jetzt stehe. 우리나라에서도 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 조성된 저류지, 나선 형태의 거대한 언덕과 시민들을 위한 산책길이 들어섰고 4차로의 아스팔트 도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는 드넓은 잔디밭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에는 플로팅 공법을 이용한 수상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갈대숲으로 유명한 순천만과 국내 제1호 국가정원을 이어 생태축을 도심까지 확장한 건데 다음 달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국제정원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됩니다. 자연을 바로 이렇게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대도시의 공원과는 또 다른 느낌이 주는데요.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거나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도심 속 녹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숲, 정원, 공원 등 녹지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시 내 녹지의 역할에 대해서 재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시 내 미기후 조절, 공기정화, 빗물관리, 탄소보정, 생태계 보전, 소음 완화, 심리적 안정감, 도시연만 향상 등이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 내 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원과에서는 정원도시팀, 공원녹지팀, 휴양문화팀 이렇게 3개 팀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TF팀 포함 총 4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은 총 24명이며 해당 업무별로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별 보유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도시팀에서는 정원 조성 및 관리, 쌈지공원, 로원, 교통선, 벽면 녹화 조성 및 관리, 꽃모장 운영,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팀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녹지대 조성 및 관리, 가우숲, 띠녹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양문화팀에서는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및 동서 트레일 조성, 휴양림 조성 및 관리, 숲 경영 체험림, 숲 해설 및 유아숲 운영 관리,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국립산림치유원 TF팀에서는
산림치유원, 제천 유치원과 역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원팀, 공원팀은 도심 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인 업무와 비법적인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휴양팀은 산림 내의 등산로, 그다음에 휴양림 이런 업무,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생활공원 공원으로는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38개소, 소공원 13개소, 총 67개소가 있고 주제공원으로는 양화수변공원, 왕암체육공원, 남천역사공원, 앞달채문화공원 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자연공원 구역 4개소, 쌈지공원 7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조성된 공원이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천시 1인당 공원 면적은 5.7제곱미터이며 법적 기준은 아직 미달이고 전국 평균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될 경우에 이 부분도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띠녹지 60개소, 그다음에 도시숲 42개소, 도시정원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행장 톱밥 4.9헥타, 대형 화분 673개, 수벽 9개소 3km, 용두산 야생화단지 0.8헥타, 가식장 1.4헥타, 무궁화화단 3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식재 가로수는 총 34,141번이고 남부면 방면은 벚나무를 주로 식재해서 줄을 이루고 있고요. 신해동 지역은 은행나무, 이판나무, 소나무가 줄을 이루고 구간별로 식재 수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공원 녹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입니다. 총공사비 200억 원으로 비행장에서 시작하여 보암천, 장평천을 연결하여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산림으로부터 쾌적하고 신선한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4년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정원 도시 조성 사업. 총공사비 180억 원으로 제천역에서 의림지 구간으로 분절된 공원 및 지방정원 사이에 테마정원을 구성해서 연결성을 보완하고 하소천의 수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락 제1의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공사비 274억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었고 내년도 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당선되어 시작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60억 원을 현재 자연치유특구과에서 입원하여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공안지 및 녹지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설 공사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의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도시정원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미조성 공원지역 실효가 종료되기 전에 공원지역으로 묶인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하였고요. 2026년도 현재 미조성 공원 말씀드린 대로 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도시숲 조성 공모 사업 또한 적극 지원하여 녹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 주변 산림과 도시 내 공원과 녹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원과 도시숲 및 정원 등 면 형태의 녹지를 가로수 및 띠녹지의 선형 녹지로 연결하고 보암천, 정평천, 하소천, 의림지 주변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해서 주변 우량한 산림과 연계해서 도시 전체가 그린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 공공용 건물 등을 활용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실내 정원 등 인공 지방 녹화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녹지 면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정원, 쌈지공원, 가로수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분들의 요구 및 불만 등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시민공원에서 오소리 가족이 출연하여 중앙방송 등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오소리로 인해서 피해 입은 시민께는 유감이지만 그만큼 녹지사나 도시숲이 생태적 가치가 있다는 반증인정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원과에서는 그간 녹지 면적 확충에 힘썼다면 앞으로 그와 더불어 시설의 질적 향상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녹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사항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네, 질문을 지금 받을까요? 조금 이따 다시 받으려고 예정은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지루할까봐 빨리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례는 어떻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발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말부시의 대표이신 이상한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조금 오늘 이따 그 발제를 하신 분들 거가 거의가 좀 앞에 서론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앞에 띄우는 5개 항에 대해서 대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먼저 우리 제천이 어떠냐, 제천 현안이 어떠냐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는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올해 6월 30일 기준 12만 8천 명이죠. 13만에서 훨씬 떨어졌는데 아마 연말 가면은 12만 8천도 안 될 거다. 12만 7천대로 접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4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456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노인네당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쭉 지역 발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좀 그래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전국 159개 단체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 50위권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 밑에 훨씬 그 더 밑에 있고, 그런데 청주는 10위권, 원주 같은 경우는 28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천이 사람들은 청정지역, 자연치유도시 아주 여러 가지로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법으로 아주 정부에서 한 6년 전에 만든 법으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천시가 대기관리 권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26,000원 정도 정기검사료를 내던 거를 지금은 한 66,000원, 차 한 대당 한 3만원 이상씩을 시민들 주머니 돈을 터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지금 제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나 영월은 전혀 대기관리 권역이 아니라서 그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고, 아까 우리 제천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림 면적이 우리 충청북도 평균이 16.40제곱미터인데 우리 제천은 한 12제곱미터, 단양 같은 경우는 36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양이나 영월이 관광산업이 되는 이유가 이런 바탕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저때 수산면에서, 수산면 하천입니다. 하천리에서 폭염 때 8월 4일 날이죠. 그날 39.3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39도가 넘어간 날이 있고, 우리 제천도 35.6도, 이렇게 35.6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무도 얇은 거, 뭐 토란잎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익어버려요. 타버립니다. 타서 전혀 식물이 상처를 입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현재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태풍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지구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만 말씀드리려도 1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에 보시는 걸로 가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우선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탁 팀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나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유전인자와 21% 같아요. 나무도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나무 무게가 500g 증가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는 750g 정도를 흡수하고 산소는 600g 정도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뿌리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심지어 40이 제곱 입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 12개 정도를 키워서 방을 시키는 만큼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다음 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천시에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숲을 관리하고 가꾸고 쾌적하게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자를 때 그냥 막 자르지 말고 어떻게 잘라가는 산림청 얘기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다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도 있고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빠르니까 우선 왜서 문제가 되는지, 나무는 2% 숨을 쉽니다. 2% 숨을 쉬고 탄소 동화 자극도 2% 하고 뿌리에선 물만 빨아올리죠. 그런데 나무를 가지를 많이 잘라서 강전정을 하면 나무가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니까 결국 뿌리도 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속이 썩습니다. 사람도 속 썩는 거 마찬가지로 강정질하면 나무의 심재라고 해서 나무 속이 썩어서 그래서 미끈까지 썩습니다. 그래서 약 만약 100년 간다고 하면 50년 정도뿐이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속이 비었으니까 태풍이 불면 당연히 뭐 쓰러지겠죠. 그래서 피해를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제천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전지를 하지 않죠. 주택가인데 옆에 있는 메타세파이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양버즘나무라고 하는 그런 버즘나무인데 우리 대천시 들어오다 보면 요새 옛날 그 시민탑 앞에, 지금 시민탑 앞에 양버즘나무, 즉 프라다나스라고 하죠. 거기 있는데 요 사이 강전정을 했어요. 근데 요 사이는 프라다나스 전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봄에 일찍 해야 하는 건데 요새 하니까 사람들, 시민들 좀 시원하게 그늘 밑에 다니면 안 되니까 왜 요새 돈을 써서 그런 강전정을 하는지 상당히 참 의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겨주십시오.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시를 안 하고 나무를 그대로 키우는 곳이 거의 많습니다. 내겨주십시오. 이것도 서울 강남구인데 강남구 일원동이죠. 아파트 단지인데 전혀 전지를 안 하고 그대로 다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나무를 서울 사람들은 가꾸고 있죠. 또 내려주십시오. 서울시도 지금 정원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정원도시 곳곳에 심지어 그 3일 고가도로 같은 것도 철거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서울시에는 매년 정원 박람회도 하고 하는 아주 도시를 가꿔서 쾌적하게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시골로 안 가도록 하는 게 서울시나 경기도 수도권의 정책입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거기 의료 시설 좋죠, 학군 좋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어떤 일이 뭐 아주 기본 정책입니다. 네, 얘기해 자, 조금만 위에 조금 우로 지도 한번 제천 보십시오. 이게 제천 지도입니다. 뭐 이쪽 가세 산은 있습니다만 도심에 제천 도심에 푸른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작은 공원 서너 개만 청정동 하고 그다음에 장락동 공원 그거만 몇 개 있지 전혀 푸른 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환경의식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마음도 상박해지고 각박해지고 서로 공동체 서로 이웃과 돌보는 그런 것들도 다른 도시보다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보십시오. 자, 나무를 잘라내는 이건 지난해 찍은 건데 어느 동사무소에서 이거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 나무 한 3년 정도만 가면 죽습니다. 이제 내년쯤에 한번 후에 슬쩍 자르면은 뿌리가 이만큼 자른 만큼 뿌리가 상하거든요. 뿌리가 상하니까 나무가 살라고 굉장히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뭐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면 어차피 뿌리가 삭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것도 우리 제천시에서 다 제천시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건 나무 속이 다 썩어서 심재가 썩는다고 하죠. 그래서 수명이 반도 안 갑니다. 반도 안 가고 어차피 돈 뒤에서 심고 왜 이렇게 돈 뒤에서 짜여서 이렇게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학교에도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넉넉하게 교육 예산이 교육특별세라고 받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나무를 예쁘게 한다고 해서 감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들이 이렇게 나무인데 한 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슴 아프게 하고 이걸 방지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은 보기 싫으니까 비원해서 혈된 자리에 그루만 남았습니다. 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다 조금 전에 이것도 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이래 강전정을 해서 학교 수 우리가 모교를 갔을 때 좋은 그런 옛날에 추억에 있는 나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를 이렇게 강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내려주시고요. 조금 더. 이건 우리 제천시의 가로수입니다. 벚나무죠. 이건 느티나무죠.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거는 절대 강전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수종입니다. 나무도 각자 고유한 특성이 다 있어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의 특성이 있고 벚나무는 벚나무,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느티나무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나무를 둥그렇게 원형으로 우산형으로 한다고 하면 나무 특성의 성질에 안 맞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돈만 많이 들이고 나무 버리고 어떤 나무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제천시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겨주십시오. 자, 조금 더. 이것도 우리 의린대로에 있는 현재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줄기가 10cm만 되는 것도 잘라도 다 줄기 안 아물고 썩어요.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데 실제 우리 의린대로에 좀 양산 안 쓰고서 숲속에 좀 걸어가면서 시민들이 어떤 그런 좀 신선함을 느껴있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죠. 그러나 청주나 청주, 원주 가면은 그 대전 같은데 그 다음에 대구 같은데 가면은 다 전혀 사람들이 청주만 가도 양산 안 쓰고 다닙니다. 가로수 밑에 그냥 다니도 다 숲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천도 이 의림대로도 이제 가로수를 뭔가 새롭게 고민해서 바꿔야 되지 않냐. 우추대로인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이거는 소나무를 강전정을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은 밑에는 파란 거고 위에는 갈색을 띄고 있습니다. 강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게 제가 나이를 세보니까 90년 된 나무입니다. 90년 된 나무가 죽어서 지금 되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것도 우리 제천시에서 느티나무 강전정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자라다가 죽었어요. 2년 자라다가 죽은 이런 사례 또 내주시고 또 이거는 우리 지금 보건복지센터 들어가는 곳이죠. 벚나무 때 80년도 제천시 개청할 때 옮겨 심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살아서 아주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걸 또 우에 저렇게 잘랐어요. 자르니까 밑에 우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결국 그래서 이제 얼마 못 가죠. 죽죠. 그래서 왜 시민들이 그늘 꽃도 좀 보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건 조금 됐고요. 이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앞장서서 나무를 잘라보니까 이제는 어디 거지 잘라면 아파트 단지 잘라요. 서울 아까 사진 보시면 서울은 안 잘라요. 그래서 만약에 창에 닿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좀 몇 그루 섞으면 되겠죠. 그냥 내비두고 한 서너 그루 섞어서 있는 나무는 그래도 제대로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파트의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 산소 공급도 좋은데 무조건 그냥 몽창몽창 잘라서 물론 낙엽 쓸기 귀찮다고 관리인들이 이렇게 자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죠.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마다 다 이런 현상이 지금 어느 데 하다 보니까 아주 유행이에요. 제처는 이 나무 자르는 게 유행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근절을 시키느냐가 지금 우리 제천시는 도시가 좀 참 좋은 쾌적한 도시가 되느냐 삭막한 도시가 되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렇게 은행나무도 이렇게 자릅니다. 은행나무. 그래도 은행나무는 대체로 조금 냉화가 나오고 어떤 그 공에 조금 강한 나무입니다만은 이렇게 자르면 얘들도 이렇게 한 3년 내지 4년 자르면 얘들도 죽습니다. 또 내주시고. 이거는 우리 제천 의림지입니다. 의림지 옆에 있는 놀이공원 옆인데 어느 시민이 그래 아이고 제천은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잘라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지 나오고 이게 그래도 관광지인데 제천이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자르려면 조금 이쁘게 자르든가 아니면은 좀 섞어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의림지 전체 미관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나 놀이공원을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송도 하나 살려보려고 이런 노력도 했습니다.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의 인목가치가 지금 우리 제천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게 한 301억 정도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를 다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가로수를 내고 심기할 때 좀 나무에 따라 뭐 다릅니다만은 나무와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좀 큰 나무를 하나 옮겨 심으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뭐 130만 원서부터 어떤 거는 큰 거는 250만 원까지도 들여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청전대로의 죽은 18그루의 느티나무는 추당 한 거의 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 그런 게 18그루 중에서 16그루가 죽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죠. 자, 이 청전대로에 한번 바닥을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옆에 있는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은 산투압 작용이라고 해서 그 물을 빨아당기는 뭐 우리 배추 절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뿌리에 있는 물을 빨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게 마련해져 떠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바닥을 보시죠. 아주 쌓여도 한 10cm 정도 쌓였어요. 이렇게 소금을. 이게 예산이 제천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제설제를 많이 사놓고 제설제가 물은 작게 오고 많으니까 갖다가 흔하게 뿌려 해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로수 시키죠, 지하수 오염시키죠, 지표수 오염시키죠, 차 부식시키죠. 그 다음에 보도브록도 이렇게 뿌려놓으면 요거 3년도 안 갑니다. 보도브록이. 그 보도브록 또 갈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잠깐의 깊은 생각을 안 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체 사실들이죠.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로에도 뭐 사전에 예방한다고 그래서 눈 오기 전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이러면 눈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결국은 차하고 도로하고 환경만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죠.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림지에 있는 소나무 밑에도 이렇게 영화칼슘을 갖다 뿌립니다. 내주시고요. 이건 초록길. 여기는 초록길은 실제 눈 안 쳐도 괜찮습니다. 눈이 좀 밝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초록길마저도 염화칼슘을 갖다가 저렇게 뿌립니다. 여긴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데 전혀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로에 많이 뿌리니까 밑에 보시면 알지만은
콘크리트가 삭습니다. 콘크리트가 삭아서 그래서 다시 복구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제천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어느 절에 올라가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지난 겨울에 이건 비싼 그 한 푸대에 거의 한 18,000원씩 하는 그런 비싼 친환경 제설제를 갖다가 50포대를 쭉 하는 길가에다 이렇게 늘어놨어요. 늘어놓고 아직까지도 안 치웠는데 군형이 뚫어져가지고 여기 뭐 포대가 삭고 군형이 뚫어져서 밑으로 다 흘러내리고 하는데 제가 가격으로 쳐도 거의 한 7, 80만 원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을 그냥 길가에 내두고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지금 의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런 거는 예산을 위해서 예산으로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거기 있는 푸대들이 다 이렇게 친환경 제재는 다 군형이 좀 걸렸어요. 뭐 그래서 실제 이런 거는 겨울에 갖다 놨다가 눈이 안 와서 안 쓰면은 다시 수월해서 한 군데 쌓아서 덮어놨다가 또 뭐 겨울이 되면 그때 다시 꺼내 쓰는 게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제가 아주 정확하게 쉬어봤는데 한 50포대가 길가로 뭐 말씀해 주신 정방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방사 올라가는 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비치고 이렇게 푸대를 길가에다 이렇게 쭉 해서 늘어놓고 지금도 이러고 있죠. 내비치고 자 여기 청전대로 비둘기 아파트의 앞에 인도에 선물 많이 뿌려서 죽은 느티나무들입니다. 한 그루 한 600만 원씩 되는 게 18그루 중에서 16그루가 죽었죠. 죽어가지고 지금 한 2그루는 죽고 있고 또 나머지는 작은 거는 현재 보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시바랍니다.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시바. 인도도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한 해만 많이 뿌려도 인도가 이렇게 거기에 콘크리트가 삭아서 계속 파져서 다시 한 3, 4년이면 교체해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게 시간. 그 다음에 뭐 제설제하고 이제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친환경 제설제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덜하죠. 이게 시간. 그 다음에 뭐 그 제설제가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가로수, 동물, 지하수, 하천, 그 다음에 인도, 파송, 자동차, 부식, 콘크리트 부식 이런 여러 가지 잠깐의 편리 때문에 잃어버리는 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제설제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설제를 뿌리든가 아니면 눈이 왔을 때 자율방제단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치게 하고 시간당 1시간당 쳐서 수당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게 되려 시민한테 임금 살포도 되고 또한 이런 자연도 보호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뭐 그다음에 시설도 보호하고 그래서 그냥 시민들처럼 눈치라고 하지 말고 뭔가 수고만큼 대가를 주고 해도 제설제 낭비하고 시설 파손시키는 것보다는 제천시에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에서 달리 생각을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좀 이런 걸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 쓴 거는 전량 회수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랬다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제설제 예산을 매년 뭐 한 20억 이상씩을 세워서 그 제설제를 구입하는데 만약 전년도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부족한 만큼만 사고 그래야지 계속 세운 예산을 집행한다고 매년 사서 아주 풍족하게 마구 써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시 예산을 잘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소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제천 근교에 딸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얼음 딸기라고 해서 지하수를 퍼올려 가지고 이제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지하수가 비가 갈수록 점점 소금 성분이 높아지겠죠. 지하수는 부근에서만 도니까.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결국 제천 근교에 비닐하우스 농사도 못 짓는
그런 결과도 올 수도 있다. 뭐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도시들은 보시면 알지만 전혀 나무 안 자른다. 옆에가 아파트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도시를 쾌적하게 하고 이건 겨울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더 하나 주시고 이건 나무를 그냥 두니까 나무가 더 얼마 정도 크면 안 커요. 나무가 무한정 클 거지만은 나무는 어느 정도 크면은 1년에 뭐 1cm, 2cm 뿐이 안 큽니다. 뭐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살려고 생명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인위적으로 잘라서 나무 못 살게 하고 돈 들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은행나무도 이렇습니다. 은행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1년에 2cm, 2cm 뿐이 안 자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르려고 할 필요 없다. 내주시고. 우리 제천이죠. 자, 한번 남겨주시고.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영월입니다. 영월군청에서 단종능까지 가는 도로인데 가로수 안 잘랐어요. 영월 사람들이 뭐 무식해서 이렇게 안 자를까요? 아닙니다. 영월 사람들 굉장히 현명합니다. 뭐 그래서 그늘도 지고 이러니까 영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살기 좋고 또 영월이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유죠.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도 그쪽입니다. 또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쾌적합니다. 전혀 느끼하고 안 잘랐어요. 안 잘라. 한번 뭐 당장 내일에도 가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내주시고. 제가 이거는 아주 특별히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람 하나, 이쪽에 개인 주택입니다. 사람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드리 대나무가 있어요. 우리 제천 같으면은 이거 민원은 엄청났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라줬을 거예요. 그런데 안 잘랐어요. 이렇게 옆에 사는 주민도 낙엽 떨어지고 뭐 그래 불편하고 벌레도 떨어지겠죠. 뭐 그렇게 하고 나무 뿌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당연히 얘기하면서 민원 넣어서 잘라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뭐 공무원들이 설득을 했든 저분들이 양해를 했든 저렇게 그대로 안 자르고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얘기는 영월 사람들이 자연을 지키려고 지역을 영월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하려는 마음들이 이런 곳에 숨어 있다. 참고 견디고 가꾸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영월 사람들이 제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이유다 하는 말씀을 한번 이 사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건 단양이죠. 단양에 이거는 복작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복작이. 그래서 이건 첫 봄부터 심을 때 아주 우산형으로 만들려고 심었어요. 처음에 심고 이렇게 계속 전지를 해왔는데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뭐 조금만 가물면 물을 줍니다. 이게 좀 가뭄이 많이 타요. 가물을 타면 요새는 가보시면은 잎이 벌겋게 좀 많이 말랐어요. 고온에 말랐는데 요새는 좀 이 나무 가로수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만 하여튼 단양만 해도 이렇게 자연을 끼고 잘 가꾼다. 누가 와도 관광지답게 가고 이거 이 밑에 사람 한 20명 서도 충분하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내주시고 조금 전 이건 청주입니다. 청주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양거즘 나무라고 하는데 프라다나스라고 하죠. 이 소뿔 모양으로 봄에만 전지합니다. 봄에 1년에 딱 한 번 전지해요. 소뿔 모양으로 봄에 딱 전지하면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뒀다가 그 다음에 또 전지하지 우리처럼 여름에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지저분한 층만 따죠. 옆에 나오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거의가 이 파라솔을 안 쓰고 다닐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요 뭐 대구 사진이 또 남겨주시고요. 여기 청주네요. 여기 청주. 청주 상강공원 앞에. 전혀 저 밑에 양산 안 써도 시민들이 충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조금 인도를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시민들이 참고 또 상가에 그 창문까지 나무 가지가 와도 안 자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청주 시민들은 보존을 합니다. 이거는 그 작년 재작년에는 안양입니다. 안양인데도 가로수 한번 보세요. 아주 울창의 밑에 시커멓게 쉰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도시 녹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 서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밑에 전혀 가로수를 이건 원형대로 그냥 다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밑에 다녀도 전혀 그 햇빛을 안 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있고 또 남겨주시고 이것도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녹지를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겨주시고 이것도 강동구 고덕동인데 바람들이 느티나무가 중간에 있고 옆에 숲이 있고 뭐 그래서 아주 숲속의 도시입니다. 뭐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든지 도시 환경을 잘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이 제천이든 어디든 위주로 살려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도시들의 정책인데 과연 우리는 싼 땅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런 도시를 얼마든지 만들고 외지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도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도시포도 상황입니다. 또 내려주시고 이건 춘천시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또 내려주시고 그럼 조금 전 거는 춘천 이건 춘천시도 이렇게 도시숲을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대전시도 또 내려주시고 대전시도 이렇게 잘 관리를 합니다. 대전도 아주 숲속의 도시입니다. 대전도. 그 다음에 또 내려주시고 이거는 어디냐면은 그 담양이죠. 담양 가로수를 이렇게 메타세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입장료를 2,000원씩 받습니다. 여기 지나가는데 이렇게 관광장으로 쓰고 있다. 또 끊어주시고 이건 대구도 이렇게 어느 곳이든 잘하고 있고 좀 내려주시고 이거 우리 제천하고 비교할 때 과연 다른 도시하고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려주시고 우리 제천이 이렇습니다. 내려주시고 이거는 세종시인데 세종시에는 나무 사이에 나무를 하나씩 더 심었어요. 원래 가로수를 8m 간격으로 심는데 그거를 사이에 4m 간격으로 또 하나씩 또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지역 녹지를 가꾸고 있다. 이거는 우리 관광도로라고 하는 것인데 관광도로 청풍에서 우리 출렁다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에 가장자리에 가로수로 산수리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비싼 걸 갖다가 심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칠렁쿨이 다 덮여가지고 산수리나무가 지금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욕을 하냐면 이게 자꾸 나오니까 그 중앙선을 자꾸 넘게 되는 거예요. 커브가 심한 길에 버스가 중앙선을 넘으니까 사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쪽 길 가지 말으라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심은 그 산수리 나무도 그 제대로 좀 키워서 어떤 경관이 좋게 가꾸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도로에 위에마저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를 깎을 때 제천시 예산을 깎을 때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에 안만 깎습니다. 그런데 영월이나 평창이나 다른 충전에 가보면 가드레일 밑에 가로수를 치면 그 밑에 한 1m까지는 깎아요. 그래서 가로수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한번 깎아놓으면 또 1년에 2번만 깎아도 되는데 우리 제천시는 가드레일 앞까지만 깎으니까 깎고서 일주일만 지나도 안 깎은 것처럼 풀이 다시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 가고 또 결국 돈도 아낄 수가 있는데 임시 변통식으로 쉽게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해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다. 또 임시로. 아무 이게 그 산수리 나옵니다. 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 더 나무인데도 저쪽에 보시면은 칠렁풀이 올라가서 나무를 덮고 있죠. 또 임시로. 그 다음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미세먼지 문제인데 미세먼지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으로도 들어가고 피부로도 들어갑니다. 초미세먼지라는. 그래서 우리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성물질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생로병사 때문에 시민들의 살고 죽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상시 노출될 경우에는 1.8년 정도 평균 수명의 1.8년 정도 조기 사망한다.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 그다음에 각종 병에 그 뇌혈관에 침투해가지고 뇌경색, 치매, 뇌혈관 뭐 이런 것, 심근경색 이런 것도 일으키고 발암 물질도 일으키고 기관지, 천식, 뭐 폐질환, 눈 결막력 이런 것까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폐를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에는 우리가 자동차나 보일러 떼면서 한 20-30% 정도는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제천 부근에 있는 현재 5개 시민공장 거기서 70-80%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재 각종 폐기물 88종류나 되는 폐기물을 1450도로 올려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제천시가 대기가 나쁜, 공기가 나쁜 그런 지역이 돼서 대기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또 내주시고요. 여기도 이건 언론보도에서 다르면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MRI 촬영해가지고 조사한 결과 뇌졸중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거고요. 또 각종 다 언론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도 한 거, 연합뉴스에도 한 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거, 발표한 거, 외국 자료 이런 사항입니다. 또 내주시고 또 하버드대에서도 치매까지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폐암 또 유전자 돌연변이까지 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질병관리청에서 최근 5년간에 12만 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자료가 있습니다. 제천이 이런 영향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제천이 분지죠. 분지고 그 다음에 부근에 산들이 많으니까 바람이 통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밤 사이에 공장에서 나왔던 그런 나쁜 오염물질이 아침에 고여서 제천 시내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0시 이후에 그 서풍이 불거나 바람이 좀 세거나 해가 나오면 조금 농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2021년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1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나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이상이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1년 중 223일이 나쁘더라. 그래서 실제 우리 대기관리거령으로 정부에서마저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이 그렇죠. 북한에 제천시가 있는데 동북쪽으로 3개 시민공장, 동남쪽으로 3개가 있죠. 그래서 6개가 제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천 사진입니다. 저 용두산에서 찍었어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어떤 분들은 참 제천 아름답다고 이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맑은 날입니다. 아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제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복장이 터진다. 복장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맑은 날입니다. 전혀 구름이 없는 날 우리 제천 시내에 이렇게 업습을 합니다. 해주시기. 이건 저기에 보이는 게 송악산입니다. 아주 맑은 날입니다. 송악산 강천사 바로 밑에 이런 날들이 제천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려주시고. 이건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거는 그 골미산, 쌍용 쪽에 골미산의 옆에 있는 쌍용 CN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나온 거고, 왼쪽에 있는 건 아시아죠. 그 다음에 이 사진상 그 옆에는 또 한일현대라고 한반도 면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그 3개의 오염물질이 제천시를 들어오고 있는 거죠. 북동쪽에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며칠 전에 찍었죠. 8월 7일 날. 그날 아주 맑은 날입니다. 더웠죠. 그날 엄청 더웠는데 아침에 이렇습니다. 저기 햇빛에 산란이니까 저기 초미세먼지가 붉은색을 띄어요. 붉은색을 띄어가지고 저게 아주 나쁜 오염물질이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저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이옥신 이런 것이 그 기준치에 초과 배출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통공장에서 전혀 1450도로 폐기물을 태우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안 나온다. 아주 안전하다. 친환경 시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과 사실이 안 맞는 얘기들이 하나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종합검사로 진짜 이거 억울합니다. 왜 제천 시민이 주머니를
1, 2년에 한 번씩 3만 원씩 왜 털려야 됩니까? 화물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3만 원 이상씩 주머니를 털려야 됩니다. 이거 원인 제공자가 있고 우리 환경정책법에 원인 그 제공자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도 있습니다. 법도 있는데 전혀 지금 원인 제공자는 되려 엉뚱한 일하고 우리 시민들만 억울하게 주머니를 털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계기를 해서 자꾸 알고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한테 아니면 도지사한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당신들 이거 어떡할 거예요 하는 표를 들고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죠. 한두 사람에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자본에 가지는 자본가들한테는 어떤 법으로 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이 하는 방법이지 뭐 한두 사람이 되는 일은 아닌데 그리고 다행히 그 양심 있는 그런 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최혁진 의원이라고 무소속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기관리법,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8월 27일 날 기자회견 하는데 참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 도와주셔도 의지에 그래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재선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유 씨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무소속. 예, 비례입니다. 예, 이따가 이제 우리 박성동 전 의원님께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초미세먼지량 양의 약 90% 정도가 우리 제천 단양지역에서 나와요. 충청북도 전체 거보다 그 90%가 제천 단양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천 단양 지역의 공기가 나쁘다. 또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신도공장에서 얼마 정도 쓰냐면 88종류인데 88종류가 6개월간 요건 제가 신도공장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다 계산을 해서 합계를 낸 건데 6개월 동안 올해 6개월 동안 쓴 게 200만 톤을 요 5개 공장에서 썼습니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렇다고 하면은 1년간 사용하면은 한 500만 톤 가까이 쓰겠죠. 1년. 그래서 말이 그렇지 우리 지금 제천시 쓰레기 수확장에 50톤 씁니다. 50톤 태워요. 50톤 태워도 그런데 이게 한 공장에서 이렇게 한번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천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것도 오염물질 저감 장치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눠드린 그런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따 박순동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정확한 대기 환경 오염 실태 조사를 좀 해가지고 공기가 좋으면 대기 그 환경특별법에 의한 그 대기 관리 권역을 해제달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를 해도 둘레고 나쁘면 그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나 시통장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개선해 주시니까 사람 죽겠소, 이거 사람 다 죽겠소 하는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그리고 주민들 인근 주민들 건강 역학조사도 해라. 이거를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더니 그 뇌물죄로다 그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 오남 노웅래 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하라고 해서 1년간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1년간 형식적으로 했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270ppm이라는 거는 1960년도에 신도공장 만들 때 와전해놓은 대기오염물질 기준입니다. 저거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짓는 거는 80ppm으로 하라고 하고서 270ppm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60, 70ppm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새로 짓는 공장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 특별법 같은 것도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좀 신도공장에도 양심적으로 좀 해라. 같이 살자. 윤리적으로 해서 당신들도 먹고 살고 우리도 같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하자는 거지. 저희가 신도공장 문 닫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죠.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제천 시민의 2%, 제천 시민의 2%만 이 문제를 같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댕겨 들면은 한 3, 4년이면 해결이 인재입니다. 이거 천재가 아니라 인재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목소리가 다 잠자는 목소리고 누구 하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좀 뿔난 사람, 뭐 어떤 뿔난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제천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전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실제 보수가 이런 환경 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지키려고 해두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민이 합심만 하면은 살 길이 생기다. 그래서 좀 그런 지역을 갖고 놓고 누구한테 살러 오라고도 하고 애들한테도 살으라고 해야지 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해서는 제천이 안 된다 하는 생각에 참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 시간을 많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일단 일반에서 제천 대기환경 자동차 종합검사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박순동 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동입니다. 기억을 품고 산을 넘어 우리에게 속삭인다. 고개마다 묻힌 이름 그들의 발자국이 이 땅의 노래가 되었다. 사는 다리째에 낯다리 순날 머리에 단지고 물길 오르던 여인아 남편은 의병길 떠나 아이 새품에 안고 눈물마저 삼켜가며 웃음을 지어야 했지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요 다리째 고개를 넘던 여인아 그대의 눈물이 흐른 사이마다 들꽃처럼 생명이 피었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오늘 뭐 무거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레미제라고 빅토르 유고가 그게 소설이죠. 여기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정당성과 인간의 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제도가 사람이 제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즉 자동차 종합검사 문제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천의 현실과 소멸도시는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소멸도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천 시내 통장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월에 사는 친구는
화물차를 가지고 3만 원 주고 받았는데 저는 6만 원을 내고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단양이고 용탁 도의원님한테 얼른 자료를 요청해서 도에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제천 단양에 주소를 두면은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이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6만 원씩 내야 되고 여기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이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부딪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대기관리 권역 제도라는 게 이제 원래 그 취지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천은 여기에 속하죠. 저기 감옥에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기관리 권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 항목이 있죠. 또 넘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충북 북부권은 왜 지정이 되었는가? 제천 단양은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음 넘겨주시고. 2019년 6월에 초기 지정안에서 제천 단양은 제외되었었는데 제천 단양의 시민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함시켜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냥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행돼가지고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니까 자연히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기에서 집에서 경유를 때는 보일러도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다 검사를 받아야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만이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지금 관리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이 좌측에 있는 동남권, 남부권, 중부권, 수도권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하고 끝에 단양군이 들어갔고요. 근데 강원도는 지금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월은 시내 통장이 2개나 있어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삼청 이쪽 동해안에 있는 시내 통장인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비가 이제 공단에서 하는 정기 검사비하고 종합 검사비가 있는데 우측에 그 제천 단양 지역은 저렇게 배 이상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일부터는 질소 산화물 검사 2만 원까지 포함돼 가지고 경유차를 떼면은 2만 원을 더 추가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만 원이나 8만 원을 내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고. 그럼 이제 누가 가장 힘든가? 이거를 살펴보면 생계형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영세 자영업자, 농촌 지역 주민, 그리고 고령 운전자. 그래서 이제 환경 정책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게 큰 부담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5가지의 그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유일한 원인인가? 그게 맞습니까? 유일한 오염은 아닙니다. 산업시설, 난방연료,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북부발전 포럼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한 5에서 차례 회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니까 우리 신용환 도지사님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우리 여광구 씨가 와 계시는데 같이 관심을 갖고서 7월 28일 날 충주서 부자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분과 5분하고 여광구 씨하고 같이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때 우리 신용환 도지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하고 계절풍이라는 항목이 있지
진천, 음성, 충주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은 없는지까지도 도의사께서 살펴보시겠다고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천 단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현 도지사님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외 선진 도시는 어떻게 하나는 뭐 이제 이렇게 한 5-6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시죠. 그럼 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실제 대기질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획일적 규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환경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 지정이 된 것이 대기질이 어떻게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제천 단양은 빠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위를 하니까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상학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천남동에서 쓰레기 매립장 검사하는 기준이 50ppm입니다. 전국이 똑같아요.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그 미세먼지 이런 걸 하는 게 50ppm인데 시멘트에다는 270ppm입니다. 7배 이상 특혜를 준 겁니다. 시멘트에다. 이렇게 새로 만드는 거는 80ppm이 지금 정한다 그러지만 이게 뭔가 국가 정책이 좀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고요. 환경 개선은 국가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자동차 검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 주민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가 정책인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환경 개선 기구를 활용하고 검사비도 보조를 줘야 됩니다. 다음 또 넘어가죠. 근데 도시 스폰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제천 단양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냐? 그래서 환경과 경제는 결코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기 좋은 제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사항을 5개를 저희들이 회의에서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신용환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5가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이상학 대표님하고 저도 참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맑은 하늘, 푸른 제천, 시민이 외우기도 어려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고 요구하시는 대기질 검사소를 신설해달라고 저희들이 넣어서 신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지사님이 도에서도 충분히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종합 검사 제도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별 차등 적용.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게요. 우리 김권님 도의원님이 답변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2029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0년 되어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도 다시 환경부에서 이거 대시 권력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배 이상 물고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검사하는 게. 그래서 제천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 김준환 의원님이 계신가요? 김준환 의원님이 이제 이거 자동차 검사비 차등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 따라서 틀리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성을 띠는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안전도예요. 안전도. 전국적으로 가로수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그 가로수 안전도를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는 잘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강전정이라는 말이 이제 지금 사실은 제천뿐만이 아니 저기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는 한쪽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 멀쩡하게 몇백 년을 살고 있던 나무 어느 시대에 와서는 막 자라되는 거예요.
제천에 보면 그 술박공원에 뭐 자르니까 뭐 말이 많은데 또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자기 입장에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자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 심심하면 저 대표님하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의림지 가보면 야 이거 저거 바로 저거 몇 년 있으면 저거 죽어 저거 자꾸 가보지 저거 가보면 자꾸 죽고 있어 자꾸 죽고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소나무가 죽고 있는데 다 죽어가면 이게 사망 진단을 못하는 건지 적당히 죽어서 얼른 비내면 여기를 뚫어먹는데 벌겋게 말라가지고 끝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못된 밑에 있는 것도 답답해서 담당 계장 보고 얘기를 해서 나오라 했지. 그래서 그제서 그때가 6월달인데 이제 5월달에 비라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만에 좋기도 그렇고 벌겋게 죽으면 이게 심는 시기를 잘못 이렇게 쓰면은 얼른 비로 또 빨리 심어야 되는데 내비뒀다가 또 이렇게 심는 거예요. 특히 그 사만에 저렇게 조성 첫 번 당시 보면 가만히 있다가 7, 8월 달에 막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천은 조금 특이성인 그 기후 때문에 이 상록수를 가을에 심으면 안 돼. 겨울에 심으면 이게 겨울에 그 찬바람이나 이 가는 바람에 이 잎에서 증산을 하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 확률이 무척 많거든요. 지금 가다가